안녕하세요.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스키먼 웨스트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3-4개월은 강의 제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드디어 강의 편집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봉! 최근 반년간은 저를 거의 갈아 넣었다시피 하면서 완성한 강의는 콜로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2011년도 9월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는데 이로써 재택근무를 한 지 벌써 만 1년 6개월이 되었네요.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난 만큼 경험을 통해서 작업 환경이 약간 변화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재택근무를 막 시작하던 시점의 제 책상의 물건들과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캐주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바꾼 아이템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택으로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면 조금이나마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들 위주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초반 시절 세팅이 어땠는지 가물가물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의 영상으로 돌아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렛츠 고! 첫 번째로 바뀐 아이템은 바로 작업용 모니터가 NEC 30인치 모니터에서 A조 27인치 모니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NEC 모니터에 비해서 크기도 3인치 작아지고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조금 촌스러운 버튼들부터 엄청 두꺼운 베젤까지 외관만 보면은 줘도 안 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모니터지만 이 촌스러운 녀석이 놀랍게도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려 300만원 가까이 하는 녀석입니다. A조 모니터가 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컬러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모니터 색감은 제조사, 패널 성능,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데 모두가 정확하게 같은 색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영상, 사진 등의 작업을 할 때는 기준점이 되는 모니터가 있어야 합니다. A조는 그런 기준점이 될 만한 컬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모니터인데 그 비결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지는 모니터 색상을 다시 조절해주는 캘리브레이션 기기가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하단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튀어나오면서 화면이 검정색, 흰색,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등을 오가면서 현재 환경에서 가장 정확한 색상으로 모니터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 보통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영화 보면서 늦게 자던 날 갑자기 플라스틱 조각이 팍 튀어나와서 시겁했던 기억이 나네요. NEC 모니터에서 A조 모니터로 교환한 이유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쇼에서 라이팅 부서 그리고 아트 부서와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약간 더 불그스름한 색, 그 정도 색이 어느 정도 불그스름한 색인지 모두가 캘리브레이션 된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인치의 작업 공간을 포기하면서 이 녀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웹브라우저도 이미지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데 회의를 할 때는 모두 같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모두가 같은 색감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가 모두 약간씩 다른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파이어폭스를 기준으로 색감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투명한 판을 살짝 붙였는데 이제 책상이 깔끔해 보이거나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건 포기했습니다. 스타일은 포기해도 생산성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바로바로 해야 될 일들 혹은 급하게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요청 등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붙여놓고 일이 처리되는 대로 바로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된 아이템은 후지 X-T3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맥북 위에 상시 고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줌으로 회의할 때는 대부분 맥북에 달려있는 기본 웹캠을 사용하지만 줌을 통해서 영화제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든지
줌을 이용한 언론사 인터뷰 등을 진행할 때는 이 카메라를 웹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카의 한국 프로모션을 한창 도와주던 시점에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3-40개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이 친구를 진짜 한 200%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여기 보이는 캠링크와 같은 작은 USB 캡처보드를 연결해줘야 컴퓨터가 외부 카메라로 인식해 줌 등에서 웹캠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위를 보면 이렇게 작은 암을 하나 달아주었는데 이 암에는 작은 LED 조명을 달던지 혹은 렌더링을 돌릴 때 이렇게 캠핑용 선풍기를 하나 달아주면은 랩탑을 쿨링하는데 생각보다 꽤나 도움이 돼서 2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강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을 렌더링 했어야 되는데 미니 선풍기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의 랩탑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나는 걸 보면은 나름 쿨링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가된 아이템은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픽셀가 VR용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재택 환경에서 VR 헤드셋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스튜디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던 빅 스크린 체크업, 즉 극장에서 걸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 달에 만들어진 영상들을 극장용 사이즈 화면에서 틀어보면서 클로즈업이 너무 크게 찍힌 것은 아닌지, 와이드샷은 충분히 와이드해 보이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재택근무로 변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VR 안에 IMAX 스케일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상의 극장 스크린을 만들고 그 달에 만들어진 클립을 VR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빅스크린 체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밖에도 VR 헤드셋은 테마파크용 영상을 만들 때 각 좌석에서 보이는 영상을 미리 확인해보고 어떤 자리에서는 어떠한 구조물 때문에 중요한 영상 정보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확인하면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세트를 VR 세계로 가져와서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등과 함께 VR 세계에서 세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야금야금 VR 헤드셋이 영상 제작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장점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이 기기 자체로만 앱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아쉽게도 아무래도 헤드셋 자체에 들어있는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저희는 회사에서 제공한 윈도우 노트북과 케이블로 연결해서 앞서 이야기한 프로세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마이크 등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음향기기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포지라는 생소한 브랜드의 나름 고가의 USB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골전도 이어폰 그리고 유선 이어폰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지 등 나름의 고민 후에 선택된 이 녀석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내 재택근무용 작업 환경을 구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꾸준히 업로드될 영상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